안녕하세요. 레디에이션 아티스트입니다. 자, 오늘은 의료법 제2장 의료인에 대해서 알아보는 첫 번째 시간입니다. 자, 의료인은 이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요. 자, 의료인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 먼저 사조에 보시면 의료인과 의료기관장의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의료인과 의료기관장 원장이겠죠. 자, 의료 유치를 높이고 의료 관련 감염을 예방한다. 환자나 보호자, 의료인 아니면 종사자가 있겠죠. 자, 의료인은 다른 의료인이나 또는 의료법인 등의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운영할 수는 없다. 자격을 해야겠죠. 그리고 의료기관장은 환자의 권리장정 같은 환자의 권리 등에 대해서는 의료기관에 계셔야 된다. 이거 당연한 거죠. 이것은 굳이 이런 부분은 매울 필요 없습니다. 당연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의료기관장입니다. 자, 의료기관장은 환자와 보호자가 의료 행위를 하는 사람들 이런 신분을 알 수 있도록 의료인은 학생도 마찬가지, 조무사 마찬가지, 의료기사 마찬가지. 자, 명찰을 달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금 법이 바뀌었죠. 하지만 응급의료 상황이라든지 뭐 수술실 내에서는 또는 의료행위를 하지 않을 때는 굳이 명찰을 달 필요는 없겠죠. 그 다음에 이제 뭐 일회용 의료기기 당연히 일회용이니까 한 번만 사용해야겠죠. 재사용해서는 안 된다. 뭐 이런 내용은 굳이 보지 않아도 됩니다. 실제로 이 의료관계법규에서는 상식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굳이 그 부분까지 일일이 나열해 가면서 또는 열거해 가면서 보실 필요는 없다는 거죠. 명찰 표시 내용입니다. 이것도 기본적인 내용이니까요. 자, 명찰 잣대를 어떻게 달 것이냐. 의료인한테는 전문의 같은 경우 있겠죠. 명칭, 또 이름, 외과냐, 일반외과냐, 아니면 신경외과냐, 그 종류 써줘야겠죠. 학생은 마찬가지 전공 분야를 당연히 이름 들어가야겠죠. 조무사 같은 경우도 간호조무사의 명칭과 성명, 의료기사도 의료기사의 종류별 명칭과 성명, 뭐 옷에 부착시키거나 아니면 부착하거나 표시하거나 아니면 목에 거는 방식. 그래서 뭐 인쇄할 수도 있고 각인할 수도 있고 부착할 수도 있고 뭐 자수로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 명찰은 그 내용이 자세히 보이도록 하라는 소리죠. 하지만 이게 격리병실이나 무균치료실 또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병호 감염 예방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시설에서는 명찰을 착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착용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자, 다음은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 제공입니다. 그래서 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입원 환자를 대상으로 보호자가 상주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간호사라든지 아니면 간호조무사 또는 뭐 요양부사 같이 간병 지원 인력들에 의해서 포괄적으로 제공되는 입원 서비스죠. 그래서 이 보호자가 필요 없는 병실 이렇게 홍보도 되고 있습니다. 자, 의료인의 면허 대여금입니다. 당연히 이 의료인 면허를 다른 사람에게 타인에게 대여해서는 안 되겠죠. 대여 받았어도 안 되고 알선해서도 안 되겠죠. 뭐 운전면허도 남에게 대여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모든 면허는 다른 사람에게 대여해서도 안 되고 아니면 대여 받았어도 또는 알선해서도 안 된다는 거. 그래서 이 의료법은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과 거의 일치하기 때문에 이 의료법을 좀 자세히 봐두시면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은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이번에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저는 의사들이라고 명칭한다 했죠. 자, 의사들이 되려면 당연히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에 보건복지부 장관의 면허를 받아야겠죠. 그래서 이 국가시험을 볼 수 있는 자격이 어떤 것이 있냐. 요즘은 이제 평가 인증 기구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인증을 받은 학교여야 됩니다. 그래서 인증을 받은 대학 또는
전문 대학원에서 학위를 받거나 석사학위, 박사학위를 받은 자는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가 있고, 자, 애국의 경우에 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학교를 졸업, 애국의 학교를 졸업하고 그 애국에서 이 면허를 받은 사람은 국내 의료인의 국가시험을 볼 수 전에는 먼저 예비시험을 봐야 됩니다. 예비시험 합격한 후에야지 국가시험을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요약하면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가 되는 사람은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에 보건복지부 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되지만, 애국에 해당되는 학교를 졸업한 사람은 당연히 애국의 면허를 갖추고 먼저 예비시험에 합격해야지만 우리나라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조산사입니다. 자, 조산사가 되려면 똑같습니다.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에 보건복지부 장관의 면허를 받아야겠죠. 네, 조건이 있습니다. 자, 조산사가 되려면 첫 번째, 간호사 면허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 보건복지부 장관 인정하는 의료기관에서 1년간 조산 수술 과정을 마쳐야 됩니다. 이 두 개 구성돼야 됩니다. 내국의 면허 같은 경우는 당연히 똑같습니다. 조산사 면허를 가지고 있어야겠죠. 간호사 면허라고 나오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애국의 경우에는 간호사 면허가 아닌 조산사 면허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자, 조산 수습 의료기관, 여기서 1년간 수습 과정을 마쳐야 한다 했어요. 자, 주로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이 산부인과 수련병원, 산부인과입니다. 그리고 소아청소년과 수련병원. 여기서 월 평균 분만 건수가 100건 이상 되는 의료기관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월 평균 분만 건수가 100건 이상이어야 되는 의료기관이고, 그 분만 건수의 10분의 1 이내로 수습생의 정원을 뽑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해서 100건이면 수습생은 10명까지 가능하겠죠. 10분의 1이니까요. 자, 이 조산사 면허에 관한 것은 간혹 국가고시 출제가 잘 되기 때문에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됩니다. 간호사 면허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 1년간 조산 수습 과정을 마쳐야 된다. 조산 수습 과정의 기간은 산부인과 수련병원, 소아청소년과 수련병원이다. 네,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다음 간호사 면허입니다. 똑같습니다. 간호사 국가시험 합격한 후에 면허를 받고 당연히 평가 인증 기구의 인증을 받아야 됩니다. 자, 애국의 학교 같은 경우는 애국의 간호사 면허가 있어야겠죠. 자, 의료인의 면허증 발급은 국가고시 합격한 후에, 자, 면허증 사본이라든지 조산사겠죠, 조산사. 아니면 애국 면허인 경우겠죠. 그 다음에 졸업증명서, 전문의 진단서, 결격 사유가 있나 없나, 그리고 응시 원서와 사진과 똑같은 사진, 자, 2장 제출해야 되고, 면허증을 신청한 날부터 14일 2주 내에 발급해야 됩니다. 자, 의료인이 될 수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결격사유라고 하죠. 정신질환자. 하지만 전문의가 인정하면 가능합니다. 마약, 대마, 향, 정신성 의약품 중독자. 그다음에 이제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 심실 박약 또는 심실 상실인 사람이 말한 거죠. 자, 그 다음, 자, 이 의료법이라든지 아니면 기타 관련 법령 위반해서 이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었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는 의료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 말이 좀 어렵죠. 예. 첫 번째,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야 돼요. 그 형에 선고받은 형이 종료되거나 아니면 면제되지 않은 사람, 이 사람은 결격사유에 해당된다는 거죠. 예. 종료나 면제. 뭐 선고받았다고 해도 되는 거 아닙니다. 자, 선고를 받았지만 종료되거나 면제돼야지만 의료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격사유에 해당하면 당연히 응시할 수 없겠죠. 아니면 컨닝 같은 부정한 방법, 예. 아니면 부정행위 한 사람은 그 수험을 정지하거나 합격을 무효할 수 있고요. 그 위반 정도에 따라서 이 3회의 범위 내에서 국가고시를 응시할 수 없게 제한할 수도 있습니다. 면허 조건과 등록이 있는데요. 자, 보건복지부 장관이 이 의료인의 면허 내줄 때 3년 이내의 기간 정해서 이 특정 지역이나 특정 업무에 종사할 것을 면허의 조건을 붙일 수 있습니다. 이걸 조건부 면허를 합니다. 당연히 면허 줄 때는 등록대장에 등록해야겠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특정 지역이나 특정 업무는 뭘 말하냐? 보건의료 취약진을 말합니다. 예, 특정 업무는 뭐 보건의료기관 업무나 아니면 기초의학 분야에 속하는 업무를 말하게 되겠죠. 그 다음 이제 의료기술 등에 대한 보호입니다. 자, 의료행위에 대해서는 따로 법령에 규정된 경우에는 당연히 간섭하지 못합니다. 불간섭입니다. 그리고 누구나 의료기관의 의료용 시설이나 기재, 약품, 기물 등을 파괴하거나 손상하거나 점거하거나 진료 방해하거나 또 교사 방조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인이나 간호조무사, 의료기사 또는 환자죠. 의료행위를 받은 사람, 이걸 폭행하거나 협박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네, 이건 당연하겠죠. 그것은. 그 다음에 이제 의료인의 권리 중에 하나입니다. 예, 압류금지. 환자의 생명이 달려있기 때문에 의료 업무에 필요한 기구나 약품이나 그 밖의 재료는 절대 압류하지 못한다. 그리고 이런 의료용이 필요한 것들은 우선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고 이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물품이나 노력이나 교통수단에 대해서도 공급받을 권리가 있다. 자, 공급받을 권리가 있으니까 이 의무가 있겠죠. 자, 진료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진료나 조사 요청 받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는 거부하지 못하고 응급하자에도 최선의 처치를 해야겠죠. 다음에 세탁물 처리입니다. 자, 의료기관에서 나오는 세탁물 처리인데 이건 보건복지부령이 정해져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령. 자, 의료기관에서 나오는 세탁물은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또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한 자가 아니면 처리할 수 없습니다. 여기는 세종시겠죠. 세종시. 자치도는 제주도겠죠. 그래서 의료기관에 나오는 세탁물은 의료인, 의료기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해야만 가능하고 반드시 위생적으로 보관, 운반, 처리해야겠죠. 이렇게 의료기관 개설자 세탁물 나오기 때문에요. 그다음에 이 세탁물 처리하는 세탁물 처리업자는 이 세탁물의 처리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 이 감염 예방에 대한 교육을 실시해야 되고요. 그 결과를 반드시 기록하고 유지해야 됩니다. 그리고 세탁물 처리업자가 신고사항을 변경하거나 휴업할 때 한 달 이상 휴업이죠. 또는 폐업 또는 재개업할 때는 반드시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해야 됩니다. 신고. 자, 오늘은 이렇게 의료법에 대한 의료인에 관해서 알아봐 봤습니다. 다음에는 의료인 두 번째 시간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